안녕하세요. 히든카드의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연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추기로. 네, 이렇게 말씀해 오늘부터 새로운 짝꿍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키워드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관련주로 소개해주신 동아알텍이 거뜬하게 5%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아일텍 한번 또 리뷰할 때가 왔네요. 예, 왔습니다. 종목들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0월 8일이죠. 10월 8일에 우리가 1,500원인데 정말 저점에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종목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저점에서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1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뭐 기업이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더 내려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음봉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5%로 수익권인데요. 거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터지고 있으니까 저점에 성공을 했다면 일단 원래 가격 지금 언더슈팅 됐거든요.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좀 한 번씩 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거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야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왜? 이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왜?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수익이 낮아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떠는 거지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물량을 파는 세력들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아알텍 그럼 계속해서 더 멀리 뻗어나가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소 12,000원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 우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진 진짜 세네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 저 구간이죠. 역시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매매도 쉽고요. 홀딩도 쉽고요. 그죠? 비중도 조금씩 많이 들어가도 되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장대 양봉 터졌을 때는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죠. 왜? 수익권이니까 수익을 챙기려면 바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겠죠. 다시 한 원전 테마주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오늘 정치 테마주 뭐 윤석열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재명 또 관련주 정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입저가 잡으시고요. 11,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보자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까지 두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진 27%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이 상승 흐름 쭉쭉 받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섹터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키워드가 주인공이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앞서 방송에서도 뭐 정치 관련해서 대선도 가까웠는데 오늘은 정책을 한번 했습니다. 예. 네, 정책이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건설 정책으로 앞서서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정책 키워드를 가져오셨을까요? 이제까지 아까 앞전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까지 이제 인물 관련주들만 움직였어요.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하고 야하고 경선이 거의 이제 뭐 윤곽이 드러났지만 확실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 관련주만 움직였었는데 아마 10월 이제 11월이니까 3월 달입니다. 대선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10월 중순 이후로 후반부터는 정책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엔 진짜 1대1이거든요. 여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정책주에 대해서 상당히 선침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주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종목은요 특수건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네. 부동산 정책 관련주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또 건설업종이기도 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저터널 사업으로도 급등 나왔던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모멘트에서 부동산 정책, 해저터널 그리고 건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해저터널 모멘텀 안고 있는 특수건설 현재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특수건설. 정부의 정책이 이제 대선 정책이죠. 대선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제 특수건설이 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수도권하고 경기도 쪽에 모든 발전 그런 이제 개발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최고 40%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실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나 시공하는데 이제 전문 기업이거든요. 토목건설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요수하고 남해 쪽, 그죠? 요수하면
전라도 쪽에 가깝고 남해 쪽은 또 이제 경상도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동서합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수하고 남해 쪽에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사실 한 네 번째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탈락의 고배를 먹었는데 사실 1998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지금 현재 첫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3년 만에 첫 결실이에요. 상당히 이번에 통과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시도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또 재료 하나가 더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동탄하고 강남 그쪽 지하 쪽인데 동탄 쪽하고 강남 이 구간이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뭐 운전 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30km인데 만성 정체 구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하를 검토 수행하고 있는데 지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이나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남해하고 여수 해저터널 성큼 다가왔는데요.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들어가도록 하겠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거의 6,800억 정도. 800억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0분 내로 남해하고 여수하고 10분 내로 공동 생활권이 가능한 환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2029년을 개통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6,82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관련해서 남해군 기자회견 나오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주가 위치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수건설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 지금 현재 5,000원 이하 구간은 아예 저점을 형성해 줬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가격도 올려가면서 저점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17,000, 8,000원 정도에서 상승 한번 보이면서요. 다시 한번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12,300원대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니까 이 밑에 이상을 하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에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특수건설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 목표가랑 손절가도 함께 네, 제시해 목표가는요 15,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꼭 참고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전략 수익 챙기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정책 뽑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환경 정책을 제가 환경 정책이요. 네. 또 폐배터리라고도 그쵸. 써여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게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왜 폐배터리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지금 2025년, 30년 지금 100만 대, 300만 대 급속도로 지금 초기 단계를 지났어요. 지금 보급 단계. 지금 보니까 지방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동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기차는 10대 중에 한 대 정도, 한두 대 정도, 아마 2, 3년 정도면 한 3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의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배터리가 한 70%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시장이 너무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 시장을 벌써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벌써 지금 사업권을 띄워들었습니다. 주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종목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럼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 종목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또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 현대차가 손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왜 가져오셨을까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대 지금 LG 쪽, LG 화학 쪽하고 현대차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생산을 하니까 차하고 배터리 쪽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뛰어드는데 이 회사가 바로 현대차하고 LG에 협력을 해서 같이 기술과 양산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워로직스 구체적인 현재가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현재 1.3%대 상승하면서 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이 2차 전지에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상반기 아마 가을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정도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상신 EDP, 에코프로, 에코비행 같은 거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 종가 기준으로요. 테슬라가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840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자산들이
2차 전지 이미 다 투입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그죠?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 되고 대량 생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이 있습니다. 70%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폐배터리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우리가 건전지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폐건전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차가 나오면 어떤 시장이 커져요? 중고차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향후 2025년이나 30년, 50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앞다퉈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 사업진에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늦지 않고 있죠. 지금 현대차하고 LG화학에서도 공동 진출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가 여기에 같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산부터 구축부터 플랫폼까지 해서 양산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건 현대차, 기아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하면 LG화학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승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 문제에 직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폐배터리가 많이 썩으면 이건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으로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정부에서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질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거기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현대차와 함께 같이 구축을 하고 있고 공동적으로 LG화학과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큰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들이 OCI나 하나큐셀이나 뭐 파워로직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이건 2025년 정도입니다. 20전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손잡고 폐배터리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가동식을 했죠. 2년 전부터요. 현대와 파워로직스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파워로직스가 상당히 수혜주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관련 한번 주가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많이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쪽 구간이 코로나19 이제 구간이죠. 언더슈팅 구간. 그쪽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10,000원에서 8,240원이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한때는 15,000원이니까 한 60% 정도 빠졌고 저점 구간은 한 4단계 정도 잡아줬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래가 터지면 상한가, 고점. 거래가 터지면 다시 고점이죠. 거래가 줄면서 다시 저점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점 구간에 있는 파워로직스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뻗어나갈 수 있을지 파워로직스 목표가도 설정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요. 시장이 좀 오르고 내리고 좀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좀 챙기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까지 또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수건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3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 정책보다는 지금 이제 대선 공약 정책 관련주이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나머지 관련 수혜주들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3시 30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3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